이 hallway란 단어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거 아니라 자기가 혼자 이렇게 문제를 풀었다 그러면 생각보다 어려웠을 거예요. 이것도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쉬운 듯 어려운 영어의 관사 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사 어를 이해를 하게 되면 정관사 the도 마찬가지고요. 이 관사라는 거 우리가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관사를 이해하게 되면 문장을 좀 더 재미있고 깊이 있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기초적인 거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문법책에서 그 부분부터 조금 심화적인 것까지 같이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하는 부분이 뭐 관사를 100% 다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또 다른 시각을 갖고서 문장을 다시 볼 수 있는 도움은 분명히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이미 많이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줘야 될 게 이 어와 어는 어떤 하나의 명사 앞에 붙으면 그 사물의 윤곽을 나타내게 될 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다시 얘기하면 윤곽이 있다는 것은 형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윤곽과 형태가 있는 하나의 사물 앞에다 붙이게 되는데 이 어와 언 두 가지를 어떤 경우에 어를 붙이고 언을 붙이는지 아는 듯 하면서 정확하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밑에 예문이 3개가 있는데 book, MBA, UFO가 있는데 보통 물어보면 book 앞에 어를 붙이는 거는 다 압니다. 그런데 MBA는 뭘 붙이냐 그러면 어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근데 영어에서 어나 언을 붙일 때는 그 단어에 있는 알파벳을 보고 붙이는 게 아니고요. 이 발음, 이 소리값을 듣고서 어를 붙이는지 언을 붙이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book은 맞고요. MBA 할 때 M을 보고 붙이는 게 아니고요. 이 M이라고 할 때의 소리는 에로 시작하잖아요. 아, 에, 이, 오, 우 이게 모음이잖아요. 그래서 unMBA라고 합니다. UFO가 조금 어려운데요. 이 U라는 알파벳 U는 우리가 우라고 발음할 때는 on을 붙이는 게 맞아요. 근데 U라고 발음할 때는 이 발음 기호에 보면은 U라는 발음은 J로 시작합니다. JU로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를 붙이는 게 맞습니다. 정답을 확인해 보면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어가 아니라 on이고요. 세 번째는 어라고 합니다. 예, 요거 하나 알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시 얘기하면은 이 어나 언은 윤곽을 가지고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 개 중에 어떤 하나를 표현할 때 씁니다. 우리가 교실에 이제 같은 의자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표현할 때는 a chair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두 사람이서 대화를 하는 경우라면은 대화 처음에 나오는 명사 앞에다가는 어를 붙이는 게 맞아요. 밑에 이제 예문에 보시면은 I have blank book in my bag. I bought blank book yesterday. 라는 문장이 있는데 내 가방에 어떠한 책이 하나 있는데 내가 어제 그 책을 샀어.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I have a book in my bag. I bought the book yesterday.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선생님 그 제 가방에 있는 책이 해리포터 책이거든요. 그 책은 특정한 책이잖아요. 그래서 I have the book in my bag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면 상대방하고 내가 대화를 할 때 서로 쌍방이 아는 책이라고 할 경우에는 the book이라고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모를 때는 a book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만약에 the를 붙이고 싶을 경우에는 전제 조건이 있죠. 서로가 그 사전 대화에서 그 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거예요. 야, 내가 그 책을 구해올 테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고 나서 Hey, I have the book in my bag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억양이 좀 달라지겠죠. 그럴 때는 처음 시작할 때 I have the book in my bag 이렇게 하면 서로가 아는 눈빛이 이렇게 딱 교환이 되면서 그 책 이렇게 really? 이렇게 돼야겠죠. 그럴 경우에는 I have the book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I have a book 이라고 쓰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셀 수 없는 명사, 불가산 명사에는 왜 어를 붙이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형태가 없으니까. 당연히 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럴 때는 water 앞에는 어를 붙이질 않죠. 여러분이 이미 문법책에서 다 들어보셨죠. 물은 어떻게 세겠습니까? 뭐 한강에 가서 물 셀 수도 없고 비가 올 때 물을 셀 수도 없고 그렇죠? 윤곽을 가질 수 없는 명사, 즉 불가산 명사 앞에는 어를 붙이질 않고 그 대신 다른 표현을 통해서 셀 수가 있죠. 뭐 물을
병에다 담았을 때 물 한 병, 물 두 병, a bottle of water 이렇게 쓸 수 있죠. a cup of coffee, two cups of coffee, a liter of water, 1리터의 물, two liters of water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우리가 보통 영화라든지 원어민들이 실제 미국에서 말할 때 보면 뭐 스타벅스 같은 데 가서 a coffee please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게 틀린 거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 속에서 특히 특정 장소, 한정된 장소에서는 그냥 액체라는 커피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먹고 싶은 한 잔의 커피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a coffee, two beers. 실제로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Can I have a water please라고 거기 있는 웨이터나 웨이트리스한테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와 있는 어떤 하나의 레스토랑에서 물 한 잔을 부탁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냥 단순한 액체의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Can I have a water please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물론 정확하게 Can I have a glass of water please 이렇게 뭐 말을 하는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도 어를 붙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딱 고정된 문법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아니라는 느낌. 예, 그것도 하나 이해를 해두세요. 자 그러면 다른 예로서 달을 한번 볼까요? 달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을 때는 정관사 the를 붙이는 게 맞아요. the moon, 그죠? the sun. 그렇지만 달이라는 것은 변하죠. 보름달도 있고 반달도 있고 이렇게 종류가 생길 때 그럴 때는 하나의 달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어를 붙이는 게 맞겠죠. 이런 형태 저런 형태로 생기는 거니까 보름달, a full moon, a half moon 이런 경우에는 달 앞에는 더를 붙여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딱 고정된 표현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달의 종류 중 하나니까 어를 붙이는 거죠. 자 다음은 어떨까요? 휴식, break. 이건 셀 수 있나? 낮잠, nap. 그 다음 한번 미는 거, push. 그 다음에 질병 앞에는 우리가 질병은 보통 셀 수 없는데 감기는 유독 어를 붙인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가 나를 한번 밀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미는 행위로서 어떤 형태를 가질 때는 이제 push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영어에서는 give나 get 같은 동사를 많이 쓰는데요. 굉장히 영어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give나 get 같은 동사를 잘 이해하게 되면은 조금 더 영어스럽고 원어민스러운 표현들을 많이 쓸 수 있거든요. He gave me a push. 그 얘기는 이제 다음에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가 나에게 하나의 푸시를 주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말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나를 밀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자 이런 경우에도 푸시를 붙여요. 낮잠 같은 경우, 휴식 같은 경우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휴식 같은 경우에는 처음과 끝이 있죠. 우리가 브레이크라는 것은 그냥 마냥 뭐 며칠씩 쉬는 게 아니에요. 뭘 하다가 잠깐 쉬는 경우를 브레이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있죠. 낮잠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뭐 내내 자는 게 아니잖아요. 밤에 깊이 오랫동안 자는 게 아니라 잠깐 자는 의미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처음과 끝이 명확하게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감기 같은 경우도 그냥 하나의 질병인데 우리가 감기에 걸렸다라는 것은 뭐 기침이 하고 열이 나고 그다음 몸이 좀 춥고 이런 어떤 종류별로 느낌이 왔을 때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막연한 질병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모르는 질병이 아니라 어떤 정확한 증상이 나타나고 보편화돼서 어떤 감기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cold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예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닭이라고 할 때는 진짜 이렇게 꽃기하고 돌아다니는 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닭고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다 치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실제 동물, 조류의 닭이라고 할 때는 하나의 형태의 닭이 있죠. 그럴 때는 어를 붙이는 게 맞죠. chicken, 그쵸?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치맥, 뭐 먹는 치킨을 표현할 때는 그건 형태가 있다고 보면 안 되죠. 뭐 순살 치킨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닭을 이렇게 자른 경우도 있고 저렇게 반으로 그냥 자른 경우도 있고 삼계탕도 있고 통으로도 있고 이런 형태가 명확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어를 붙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닭을 표현할 때는 그냥 치킨 그 다음에 조류 중에 한 종류를 표현할 때는 치킨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democracy 민주주의 당연히 셀 수 없겠죠. 형태가 없잖아요. 민주주의라는 게. 그렇지만 democracy라고 표현할 때는
하나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갖고 있는 하나의 국가를 표현합니다. 예, 이렇게 형태가 좀 더 구체화되죠. 그러면 우리가 양파를 갖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양파를 3개 샀어. 그럴 때는 양파, 동그란 양파, 그건 형태가 있죠. 그럴 때는 an onion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파를 갖고 요리를 해야 돼요. chop이라는 건 잘게 써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의 양파를 착착착착착 잘게 썰어요. into는 우리가 안으로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또 하나 알아놔야 될 게 변화를 표현합니다. 변화. 왜냐하면 이 밖에가 out이고요. 안에가 in인데 이 밖에서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게 into거든요. 이 전치사 to가 이제 이 어떤 방향 지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밖이라는 차원에서 안이라는 차원으로 들어가면서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into를 변화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변화 동사랑 into가 자주 결합하는 것만 봐도 그렇죠. 모든 변화 동사는 다 into랑 결합할 수 있어요. change, turn, 우리가 번역하다, translate 이런 것도 translate A into B, A를 B로 번역하다. A라는 언어가 B로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an onion into pieces를 원어민들이 바라볼 때는 어떤 하나의 양파가 조각조각들로 변화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파를 잘게 썰어서 조각으로 만드는 느낌, 그게 바로 예문에 나와 있는 chop an onion into pieces입니다. 이 into 하나만 이해해도 우리가 문장이 되게 풍성해지죠. 그러면 하나의 양파가 언을 떼게 되면 당연히 조각조각 분해돼 가지고 양파 요리, 뭐 조각도 형태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셀 수 없는 그냥 오니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최초의 양파를 샀을 때 양파 한 덩어리는 an onion. 이게 요리가 되기 위해서 착착착 잘게 썰여서 요리가 됐을 때는 그냥 onion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 외에 어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어떤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in a sense 하면 어떤 의미에서거든요. 그러면 a cat이라고 하면 그냥 고양이 한 마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속담 같은 경우에 고양이는 9개의 목숨을 가지고 있다. 이럴 때는 어가 어떠한 고양이라도가 되겠죠. 또 우리가 문법책 같은 데 보면은 어는 the same, 똑같은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꼭 그렇게 외우지 않아도 어가 하나라는 것은 다 동일한 거잖아요.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a feather이라고 할 때는 the same feather, 같은 깃털,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사람이나 어떠한 그 제품, 작품 앞에 어를 붙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on Edison, 첫 번째 나와 있는 on Edison이라고 할 때 진짜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에디슨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예, 어떤 하나의 종류. 그 다음에 Mr. Smith라고 할 때도 진짜 Mr. Smith가 아니라 스미스 씨라는 어떤 사람, 그렇게 어떤 구체화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t's a Sony 할 때도 소니라는 어떤 브랜드가 아니라 소니 제품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Rembrandt라고 할 때도 렘브란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렘브란트의 작품이 되는 거죠. 이러한 시각을 갖고 여러분이 어를 보게 되면 관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만 이러한 시각을 조금 갖고 보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문장을 볼 때 그냥 단순히 무시했던 그냥 하나의 어로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풍성하게 문장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한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제 앞으로 볼 때 좀 궁금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 어를 붙였는지, 더를 붙였는지. 오케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